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3월 30일 저녁인데요. 오늘 시장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내일 시장을 전망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은 뭐 할 수 있는 만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 이 무료방을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셔서요. 제가 일단 이거 하나만 말씀을 간단하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방에서 해드릴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 시장에서 지금 시장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돌아가는 상황들 중심으로밖에 지금 설명을 못 드리고 있고요.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많이는 없는데 뭐 일단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린다라고 보면 이렇게 지금 제 영상을 이렇게 들어오시면 여기에서 이 밑에 이렇게 보시면 요걸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요 밑에 요게 나옵니다.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요거 얘기를 하기 전에요.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잠깐 조금 하고 얘기를 가보죠. 자,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 날 제법 많이 하락을 하고 마감을 했기 때문에 주간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습니다만 금요일 날 끝이 조금 좀 뭔가 화장실 갔다 와서 그냥 나온 듯한 느낌이었죠. 아마 그래서 어제 좀 불안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으셨었고 아침에는 일단 개발하기 뭐 당연히 예상이 됐습니다.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호황제가 역시 혼재되어 있는 시장 속에서 호재의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3월 첫째 주 같은 경우는 호황제가 다 있었는데 호재에 어느 정도 포커스를 맞췄었고 둘째 주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상당한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재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뭐 정신 없었죠. 정신 없었는데 이제 요번 주 들어와서 처음으로 호재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서 오늘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은 뭐 마이너스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시작했을 때 갭으로 떨어진 걸 다 회복을 했고요. 낙폭을 다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늘 뭐 상당히 많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었죠. 오늘도 변동폭이 뭐 6% 정도 가까이 되는 지수가 6%씩 하루에 움직인다라는 건 사실은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아직은 정상적인 시장이 돌아오려면 조금의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쪽에 조금 더 비중을 우리가 얘기를 좀 더 강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우리나라, 중국 쪽에서 부양책들이 뭐 쏟아졌습니다. 역시 미국 같은 경우도 요번에 주식 쪽까지도 손을 대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리고 무제한 뭐 공급을 해준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까지도 손을 댈 수 있다. 이때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마르지 않는 실탄을 보여주는 그런 쪽의 얘기들이 나와줬고 우리나라 역시 이번에 부양안 본격적으로 이제 마련이 되기 시작을 했고 2차 부양안까지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중국 같은 경우도 레포 뭐 단기적인 부분입니다만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상당히 좀 부담을 줄여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호재 쪽으로 반영이 되면서 오늘 그나마 큰 폭의 낙폭을 다 만회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지금 최근 상황은 국제유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오늘 국제유가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죠. 뭐 마이너스 한 5%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 힘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분위기에서 내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었습니다. 환율 역시 마찬가지로 우호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불안한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환율은 크게 지금 상황에서 대처를 잘 해놨기 때문에 크게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닌데 이 국제유가가 일단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이 일단 지금 당분간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일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이제부터 이제 내일 모레 계속 이제 줄줄이 중국, 미국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죠.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가 나오게 되는데 일단 박살 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상당히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거의 최악을 찍고 3월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우리가 최근에 중국 쪽에 관심을 별로 그렇게 크게 갖지는 않았습니다만 중국 내부적으로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일단 정리가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 분위기고 그런 상황에서 생산 활동들이 점차 재개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좋지는 않겠지만 뭐 초토화되어 있는 상황이겠지만 2월보다는 나을 것이다. 이 얘기가 결국 의미하는 바는 그렇다면 미국도 이 최악의 상황이 지표가 한번 나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돌아설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수치 자체는 당연히 뭐 안 좋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예상치 자체가 원체 지금 좋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더 충격적으로 나온다면 좀 시장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흘러가고 있는 상황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2월보다는 조금 반전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된다. 절대적인 수치는 좋지 않지만 그런 정도로 지금 일단 볼 수 있겠고요. 국제유가 계속 관심을 가져서 봐야 됩니다. 이제 4월 1일부터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가 증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이상 이게 증산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주가는 뭐 상당히 많이 또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일단 뭐 20불이 깨졌잖아요. 20불이 깨진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좋은 그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그림은 분명히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추가적인 부양책인데, 오늘 나왔던 얘기가 이제 주식시장까지도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일본도 시행을 했던 부분, 이제 이 부분을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었고, 그리고 오늘 또 나왔던 얘기가 미국 쪽에서 관세를 3개월 정도 유예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아직 결정은 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이번에 이 파동의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의 회사들이 이 신용 위험도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신용도들이 지금 그 회사 신용 등급이 다 대체적으로 지금 계속 강등되고 있는 상태고, 컨센들도 계속해서 지금 하향되고 있는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회사채의 금리가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그래서 신용 위험이 발생을 하게 되는 상황이 지금 서서히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이 얘기를 제가 아마 2월부터 계속 드렸을 거예요. 이것까지 가야 된다고, 이것까지 나와야 된다라고. 3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것이고요. 한데 이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요. 이 부분의 수준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계속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셰일가스 업체들 있죠. 하이힐드 채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한숨은 돌렸습니다만 아직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이 원유 생산량을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셰일가스 업체들은 더욱더 압박이 더 심해지겠죠. 그런 쪽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이들의 신용 위험도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인데 이 모럴 해저드라는 그 부분 때문에 쉽게 건들 수가 없는 입장도 있긴 있거든요, 지금. 근데 이 부분도 사실은 2008년도에도 해결을 했었지만 결국은 이 부분까지 해결이 돼야 문제가 거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 부양책까지 나와야. 그러니까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회사들의 회사채 정도까지도 매입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파동의 마지막 끝자락이 아닐까. 오늘 코스닥 제법 상승을 했습니다만 상승이 아닌 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불안한 살얼음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무방에서도 지금 오늘 비록 올랐지만 아직은 살얼음판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아직은 이게 한번 나올 수 있어요. 이 위험도가.
이 위험도가 한번 나오면 또 큰 폭의 충격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도미노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로 한번 흘러내리는 상황이 조정을 한번 주는 상황이 왔을 때 그에 대한 대안으로 얘가 나오면서 슈퍼맨이 나와서 이제 해결을 해야죠. 나와서 해결을 해주면서 마무리가 되고 이제는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상황, 요 상황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타이밍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거기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까지는 가야 끝나는 상황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번 정도의 파도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널뛰기 장세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널뛰기 장세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제가 1630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 저점을. 근데 지금 일단 1660을 찍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저점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게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르다. 또 밀릴 수 있다. 만약에 얘가 더 밀리지 않고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반등을 주는 그림이 나오려고 하면 대략 내일 1695 정도는 훼손하면 안 된다. 1695 저점을 1695를 훼손하게 되면 다시 밑으로 봐야 되고 저점 테스트를 또 한 번 해야 된다. 이 밑에까지 테스트를 또 한 번 해야 될 수 있다. 차트상으로는 일단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 이 자리를 지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다시 요거 돌파 시도를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이 자리가 지금 걸릴 자리거든요. 걸릴 자리니까 걸릴 자리에서 한번 걸린 거니까 지금 이 반등 준 거에 반등 목표치를 충족시키고 지금 밀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바로 돌려준다라고 한다면 이걸 돌파하고 다음 반등 목표치에서 한번 또 맞고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조정을 해서 박스권을 당분간 형성해주는 이 그림을 일단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최상의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 그건 말 그대로 최상의 시나리오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아직은 예상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뭐 미국 선물 우리 증시 마치고 빨간불로 전환이 되면서 꽤 괜찮은 모습을 지금 뭐 보이고 있습니다만 알 수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미국이 내일 조금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부 선반영한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미국이 뭐 강보합 정도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내일 뭐 우리 시장 특별한 방향성 없이 눈치 보기 나올 것이고 아니면 내일 또 새롭게 나올 어떤 이슈들에 주목을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이 오늘 제법 어느 정도의 상승폭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일 우리도 뭐 어느 정도 상승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1695를 깨지 않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아직까지는 바닥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그런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코스피보다 지금 오늘은 상당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 고점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상당히 좋죠. 상당히 좋은 그림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없어요. 코스피도 그랬지만 거래량이 부족하다라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얘도 사실 여기가 걸릴 자리였거든요. 걸릴 자리에서 걸린 건데 오늘 그걸 지금 넘어서고 올라온 거예요. 넘어서고 올라온 건데 오버슈팅이 좀 많이 나왔죠. 이건 지금 오늘 최근 테마들이 움직이면서 뭐 교육 테마부터 시작해서 많은 테마들이 오늘 움직였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오버슈팅이 나온 것이지 시장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온 슈팅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오늘 올랐으니까 좋아 이렇게 생각할 부분만은 아니라는 거죠. 코스닥 역시도 다만 어제 그러니까 금요일에 고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음 반등 목표치 정도까지는 일단 올라갈 수 있어요. 다음 반등 목표치가 한 551포인트 정도 됩니다. 551포인트 정도. 그러면 어느 정도냐? 어디 갔습니까?
551포인트가 아니라 554포인트입니다. 죄송합니다. 554포인트 정도 됩니다. 요 포인트 정도까지는 한번 찍어줄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자리를 찍고 나면 한번 밀릴 가능성이 높다. 얘 역시도 사실은 요 자리를 넘어서 이 위에서 박스권을 형성해주면 사실 상당히 좋겠습니다. 역시 최상으로 좋겠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게 오늘 오버슈팅까지 나온 상황이라서 다시 여기를 맞고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현재로 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 번 정도의 이 저점으로 이 조정은 한 번 정도는 더 왔다 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내일 또 오른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문제가 돼야 이게 지금 또 그 투기 등급에 해당하는 회사채까지 매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됐다라는 쪽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시장 조금 또 무서워져요. 그 상황을 한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가 보는 판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제일 좋겠죠. 그러면 바닥은 나온 것이고 살짝 조정 줬다가 다시 반등을 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까지 안 간다면. 근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여기가 이 얘기까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가 더 참아야 한다. 힘들지만 더 참아야 한다. 이제 그런 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요 다음 영상에서 HLB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